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코딩 교육 그룹스로 남다르게 1조 최종 발표 진행을 맡은 장현준이라고 합니다. 저희의 지금 이번 발표하는 PPT 발표 목차는 개요, 팀 소개, 그리고 수행 절차, 방법, 핵심 기능들 소개하고 그 결과들을 보여주고 시연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주제 시작할 때 나왔던 손끝에서 시작하는 학습과 소통, 참여가 통합된 경험 기반 러닝 플랫폼이라는 주제에서 저희는 경험 기반이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서 더 주제를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실제로 이 수강을 하고 있는 과정,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그룹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회의를 거치면서 수강생 개별 관리의 어려움, 즉 강사님께서 저희 수강생 30명을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거를 그룹이라는 개념으로 구현하였고요. 강사와 수강생 질문 게시판, 이 부분은 수강생이 수업 중에 질문하지 못한 부분들을 강사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시판이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를 공유해서 언제든지 받을 수 있게 하는 부분, 그리고 숙제라는 개념, 그것을 코딩 테스트와 같은 종류의 숙제 제공을 통해서 수업 진도 그리고 수업 보충에 대한 부분들을 충전하면 어떨지 그렇게 고민하고 회의하면서 저희 그룹수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저희 팀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팀의 팀장 서명인이고요. 그리고 저희 팀의 맏형 최원준, 그리고 구진영, 그리고 김연아, 저는 발표를 맡은 장현준입니다. 개발 기간과 계획은 4주의 기간을 거쳤고요. 그리고 초반에 사전 기획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길게 가져가자 하는 부분에서 사전 기획을 조금 길게 가져왔고요. 그리고 설계, 구현, 테스트, 배포, 그리고 오늘 발표를 진행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개발 환경은 이렇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해본 AWS를 통한 배포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제를 선정하고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ERD 설계 과정을 거쳤는데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려고 했더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계속 진행하면서 수정하고 추가하고 삭제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 ERD 설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ERD 설계를 통해 DB 테이블들을 추가하고 만들어서 그에 따른 메뉴 구성도를 이렇게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메뉴 구성을 먼저 하는 부분에 있어서 DB 설계 테이블의 중요성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서비스 아키텍처 부분에서 프론트엔드 부분 그리고 백엔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우분투를 활용해서 배포와 운영하는 부분에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아마존 EC2 그리고 아마존 S3, DB 부분은 아마존 AWS RDS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의 서비스 아키텍처는 이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 그룹스를 같이 경험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메인 홈페이지고요. 가능하시다면 지금 저희 도메인 주소로 들어와서 직접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능 부분에 있어서 회원가입 부분입니다. 회원가입 부분은 저희는 학생과 강사라는 부분에서 회원가입을 유도하였고요. 그래서 강사 회원가입 부분에서 중복 확인, 그리고 본인 인증, 그다음 주소 검색은 API를 이용하여 구현하였고요.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이 API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리고 가진 기능들을 더 활용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사가 아닌데 무분별한 강사 가입을 막기 위해 저희 강사 증명을 위한 첨부 파일 부분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가
첨부 파일을 확인한 후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페이지입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는 아이디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면 스프링 시큐리티의 롤이라는 그 고유한 특징들을 잘 활용하자 해서 처음에는 관리자, 선생님, 학생 3개로 나눴지만 생각해보니 그 선생님에서도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신청만 된 상태, 그리고 저희는 티어라는 그 구독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 티어가 결합된 롤을 부여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는 5개의 롤을 추가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그인하게 되면 각각 로그인한 롤에 따른 마이 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특징이 구독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구독은 그 강사님이 구독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했을 때 그 기능들 티어에 따라서 그 나누었고요. 더 기능들이 더 구현될 수 있도록 그 그룹을 더 많이 생성할 수 있고 숙제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페이 API를 연결해서 그 결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결제 API를 그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100% 활용 못한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 게시판 그 최원준 팀원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게시판 구현을 맡은 최원준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질문 게시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게시판 구성은 기본적인 형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지금 일단은 저희가 학생이 질문을 해서 수업 자료에 대한 질문을 해서 궁금한 거를 물어보고 선생님 입장에선 이제 답변을 달아서 게시글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시판 목록에 있어서 수시 상태 값을 답변이 달면은 변경될 수 있게 체크를 해서 답변 여부를 학생이 수시 상태만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자료 게시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업자료 게시판은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첨부 파일 같은 걸 이제 업로드할 수 있게 구현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텍스트나 이미지, 동영상 파일 등 올릴 수 있게 용량을 약간 제한을 둬서 이제 올릴 수 있게 구현을 했고요. 게시판에 있어서 이제 선생님이 자료를 올리면 학생이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하거나 게시글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선생님 입장에서 이제 상습 페이지를 들어가게 되면은 기존에 올렸던 첨부 파일 확인이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고요.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제 첨부 파일을 업로드를 하여서 이제 추가적인 걸 더 받을 수 있게끔 구현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게시판 구현을 했고요. 이어서 김연화 팀원께서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룹스의 김연화입니다. 맡은 업무는 교육관리에 필요한 외부 API 연동, 운영자의 게시판 기능, 수강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설문조사와 라이브 채팅 기능입니다. 이러닝과 학원관리 시스템이 통합되어 있는 그룹스는 선생님별로 외부 API를 연동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다양한 유형의 학습 콘텐츠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학생은 오답학습 시 틀린 문제의 문제풀이 동영상으로 모르는 개념을 짚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교재 검색을 통해서 사진, 글, 가격, 작가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고, 이미지 클릭 시 뷰어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더욱 쉽게 도서를 구매하기 위해 아랫부분에 자연스럽게 서점으로 연결되도록 제작했습니다. 다음은 설문 기능입니다. 강사는 설문조사로 수강생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수강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는 학생이 강사로부터 배우고 싶은 관심 주제에 대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브 채팅 기능입니다. 파이어베이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는 클라우드 호스팅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는 제이슨으로 저장되며 연결된 모든 클라이언트에 실시간으로 동기화됩니다. 연결된 모든 클라이언트에 실시간으로 동기화돼서 애플 플랫폼, 안드로이드, 자바스크립트 SDK, 클로스 플랫폼 앱을 개발하면 모든 클라이언트가 하나의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에 인스턴스를 공유하고 자동 업데이트를 최신 데이터로 수신합니다. 리액트와 파이어베이스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로 라이브 채팅의 기능을 구현하여 수강생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구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서명인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룹스 조정을 맡은 서명인이라고 합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그룹과 숙제 부분을 맡았고요. 먼저 그룹 파트에서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그룹에 대한 대시보드입니다. 차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8개의 셀렉문을 유니온 올로 처리해서 한 번에 불러와 데이터를 뿌려주는 데 각각 셀렉문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유니온 올을 한 후 정렬을 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은 자바스크립트로 값을 가져가서 형식에 맞게 정렬하는 로직을 사용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룹에 들어갈 경우 동일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룹 PK가 값을 알아서 주소창에 직접 치고 들어가서 기능을 이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룹에 들어갈 때 포스트 방식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포스트 방식으로 그룹에 들어왔을 경우 그룹 상세 페이지 안에 조회하는 테이블이 2개나 있고 삭제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전부 비동기 처리 방식으로 처리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자가 숙제를 관리하는 파트입니다. 각 숙제에 들어갈 교육자는 이 페이지에서 숙제를 생성하고 이력을 볼 수 있고 숙제를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학생의 숙제 페이지입니다. 각 숙제에 들어갈 경우 숙제 PK 값만 알면 다른 사람이 주소를 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숙제 번호에 AES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베이스 64로 인코딩된 문자열을 암호화, 복화하여 주소값을 쉽게 하지 않았습니다. 코드를 입력하는 부분은 코드 편집기처럼 스크립트로 텍스트 에어리아를 인텔리제이가 사용하는 폰트를 써서 디자인하였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해 탭 기능과 괄호를 치면 자동으로 닫히는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숙제 컴파일러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입력한 코드를 가지고 와서 자바 자체적으로 컴파일해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동적으로 컴파일을 하고 결과값을 반환받아 교육자가 입력한 정답값과 비교하는 로직을 설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입력받은 값이 교육자가 입력한 값보다 많을 경우 그 값을 입력받기 위해 대기하는 상태가 되어 콘솔창이 멈춰버리는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간초를 정해서 그 시간초보다 코드 실행이 오래 걸리는 경우 예외를 발생하여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그룹스 시연 영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교육 홈페이지로 가서 일단
교육자가 숙제를 내는 그 프로세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설탕 배달이라는 교육자가 만든 컨텐츠가 있고, 그 컨텐츠 밑에 정보를 볼 수 있고, 이력을 클릭하면 해당 숙제를 푼 학생 이력이 나오는데, 그 2번 짐 챙기는 시험으로 클릭해 주시겠어요? 숙제 위에 숙제 2번 짐 챙기는 시험. 해당 숙제 이력 탭에 보면은 코드 확인을 보면은 코드 보기, 그 밑에 코드 네, 설탕 배달 이제 그 학생들한테 배부하는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감 기한을 선택하고 어떤 학생한테 전달할지, 그 현재 해당 교사가 가지고 있는 그룹들을 별로 선택해서 명럭씨한테 숙제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숙제를 전송하면은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서 명럭씨라는 학생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학생으로 이제 들어왔을 때 대시보드가 보이고,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일단은 이 아이디로 숙제 탭으로 들어가서 입력, 그 선생님이 발송한 숙제를 이렇게 풀 수 있고, 상태가 나오고, 이 숙제에 여기서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교육자가 입력한 정답 케이스를 다 맞추면은 학생 점수가 올라가고, 그렇지 못하면은 숙제 점수가 올라가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채점하기를 누르면은 비동기적으로 코드 컴파일러를 실행해서 교육자가 입력한 정답값과 비교하여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아이디로 들어가서 그룹에 들어가서 코딩 808의 자바교실에 들어가서 선생님 대시보드가 나오고, 그룹 상세에 들어가면은 학생들이 숙제 제출, 내가 얼마나 숙제를 냈는지, 숙제를 얼마나 풀었는지 자세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채팅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채팅 그룹에 아무나 회원가입을 해서 채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채팅을 서로 할 수 있고, 파일도 업로드 할 수 있고, 네,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그룹스로 들어가서
유튜브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교사가 자기 유튜브 채널이 있으면 채널을 보여줄 수 있게 해놨고, 북 라이브러리, 구글 북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여기다 자바스크립트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도서 검색 결과가 나와서 도서를 클릭하면은 네. 그러면은 네, 이상으로 시연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발표 끝난 거죠? 네. 지금 제가 시간 좀 지났습니다. 이 자료에 페이지 번호 어디가 있어요? 페이지 번호. 페이지 번호요? 네. 그거는 따로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따로 안 만드는 게 아니라 만들라고 지난번에 설명회를 다 해줬는데, 네. 그 다음에 1페이지랑 가보실래요? 이게 첫 번째 페이지죠? 네.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네. 3페이지 왼쪽 중간에 보면은 중앙정보처리학원이 있고 중앙정보 신재개발원이 있죠? 네. 그 중앙정보처리학원은 설치를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중앙정보 신재개발원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네,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개발 환경을 한번 가보실래요? 개발 환경. 예, 그 다음에 이게 몇 버전인지 나와 있나요? 자바는 11번이라고 나와 있는데,